순서를 마무리했고, 자 이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경제도 그렇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의혹들, 아까 좀 명태균 게이트 얘기도 했지만은 의혹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도 크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북 문제, 우리 접경지에 살고 계신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또 걸려 있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 이런 것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또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경기 의정부시 을 지역구 의원으로 또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 뭐 지금 보니까 이 대북전단 살포 이 문제 때문에 현장에도 가시고, 예. 그리고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바쁘시겠습니다, 의원님? 그리 바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감을 이번에 좀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마무리했습니다. 첫 예. 국감을 진행하셨는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첫 국감 마친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본래는 제가 좀 다른 부서, 다른 위원회 가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외통에 꼭 가서 아.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외통에 왔는데 네. 국회의원도 처음 됐지만은 국감을 하면서 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 국가가 네. 특히 외교 참사들이 어떻게 해서 빚어졌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좀 국감에서 많은 네.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또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저희들이 섭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국정감사, 국민들이 어쨌든 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뭐 중요한 시간, 그 예.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좀 보니까 글쎄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변하는 뭐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그렇죠. 답변 내용 전혀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어지는 외교 참사에 대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등재가 관련된 문제, 우리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왜 외교적인 참사를 빚을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의 위기가 네. 고조되고 있는데 정말로 대북 전단은 막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통일부에서 대북 전단을 오히려 방조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위기를 정말로 불러오는 대북 전단은 막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파주에 직접 가서 좀 전단 살포 막기도 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전방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묻고 따지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저희가 뒤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 현안을 좀 보면 내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원래는 뭐 11월 말쯤에 순방 다녀와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일 기자회견이 잡혔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보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드러낼 기회이고 또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사과와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만 네.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된 그 게이트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또 그러니까요. 없다면 네. 국민들 불신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고와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기자회견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명태균하고 통화를 해서 김영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는 그냥 여러 가지 축하 전화 오면서 그 전화를 받아서 좋게 뭐 얘기해 준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이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지 실제로 더 많은 일들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만둬야 될지도 모른다. 내일 기자회견이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군요. 생각합니다. 예.
두지 않으려면 기자회견 잘해야 된다. 최근에 저희들이 그 11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예. 왜 숨습니까? 왜 숨냐? 국민들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밝혀야 되는 모든 의혹을 밝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왜 숨는지 네. 정말로 내려오든지 그만두든지 네. 해야 될 거 아니냐. 똑바로 하라고 꼭 좀 외치고 싶습니다. 네, 내려오든지 그만두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심인 것 같은 게 지금 지지율을 보면 10%대까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예, 예.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10% 지지율. 심각한 것이 진짜 탄탄한 지지를 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지 한국갤럽 않습니까? 보니까 18%까지 18%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뭐 우리가 역대 정권 중에 가장 극한 상황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TK에서 그러니까 보수의 뭐 심장이라고 많이들 보수 얘기하는데 심장에서 거기서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건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거의 뭐 손절각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명태균 게이트 이 문제도 해명해야 되겠지만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김건희 있어서 여사 문제를 포함해서 이거는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매듭 짓지 않으면 예. 이제 정권의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어.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정권의 종말이 올 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이 네.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밝힌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또 추가로 해서 지금 명태균 게이트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전국을 그렇죠. 이렇게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야지.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저희들 장외투쟁을 시작했는데 네, 맞아요. 또 다른 그런 하야의 기회가 네. 올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때랑 데자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게 국감에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터지고 예, 이번에도 예. 마찬가지고 국감 기간 동안 예. 그리고 이어서 박근혜 기자회견 그리고 시정연설 이런 게 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윤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도 10%대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어가지고 예. 모르겠습니다. 시정연설 안 왔지만은 기자회견을 해서 또 거기서 어떤 얘기 할지 거기에 따라서 국정 동력이라든가 좀 국민들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민주당 초선 대표 민초회 회장을 70명이 모였는데 네. 우리가 시정연설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로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잖아요. 그러니까 독성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는 건데 네. 협치 없는 정치, 민주주의 없는 국정 개념을 계속할 것이라는 그 입장을 보았는데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야당이 싫은 소리 한다고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건데 그저 싫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거는 말 안 하겠습니까? 네. 이제 싫으면 그만두셔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야말로 국정 협치와 민주주의에 없는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거든요. 네. 자, 의지의 표명을 윤 대통령이 직접 보여줬다. 그러니까 야당이 뭐라고 할까봐 야당이 뭐 지난 작년에 왔을 때 뭐 이제 그만 내려오시란 말 그렇죠. 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민 의원이 했나요? 뭐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피켓팅이나 이런 것들 그 무서워서 안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보기 싫어서 안 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올바로 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네. 지적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반응한다면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네.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어제도 지금 이제 국회 앞에서 부청 그 본관 앞 예, 건물 앞 계단 앞에서 또 장애투쟁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장애투쟁 민주당이? 시작했습니다. 예. 각 지역별로 예 지금 이제 거리에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서명 운동도 하고 뭐 예.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국민들 천만인 서명 운동도 시작을 했고 또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도 시작을 했고 어제 다들 옷을 많이 껴 입고 어제 그 비상 행동에 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운영위별로 네. 당벌 정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요. 투쟁을 계속. 하필이면 또 날씨가 또 추워졌어요. 딱 맞춰. 예, 갑자기 오늘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예. 걱정이죠. 이 추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롱패딩 준비하셨습니까, 의원님은? 저는 롱패딩 없습니다. 본래 좀 아, 추위를 잘 의원실에서 견뎌. 롱패딩 좀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많이 나가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매일 따뜻하게 나가야 감기 안 걸리게 예. 투쟁을 또 건강하게 열심히 감기 걸리지 않게 해야겠다는 예, 생각도 그렇게 들고 지금 또 예결특위에 계시잖아요. 예, 예결특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시정연설은 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와서 직접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산안 기금 운영 계획안은 넘어왔어요.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56조 결손이 있었고 네. 올해는 한 30조 결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세수 예산을 펑크. 세수 펑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재정 건전성을 뭐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은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감세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예산안대로라면 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가속화하고 또 고용 및 투자도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예결위에서 이번에 철저히 해서 재정 건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여정부에서 와서 보니까 이 재정 결손을 어떻게 보냐면 지방 교부세와 교육세를 줄이면서 아,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위험하죠. 지금 당장 좀 재정이 괜찮은 도시들은 괜찮지만 어정부 예를 들면은 네. 교부세가 없는 바람에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산을 줄이냐면 복지 예산, 교육 예산을 줄여서 하니까 시민들은 좀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민생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 교부세 문제 네. 이걸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줄이고 있거든요. 작년에 줄였는데 올해도 한 6조를 더 줄였어요. 돈이 그래서-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지. 줄일 데가 없어서 그렇게 줄이는 겁니다. 아하. 얼마나 잘못됐는지 민생을 좀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수가 펑크 난다는 이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걸 건전재정 한다는 그런 목적은 계속 내세우고 있지만은 건전재정 그 목표를 위해서 다 껴맞추기식으로 가는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그렇죠. 뭐 세금 돌려막기식의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게. 대책이 없습니다. 예.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지방세 교부세뿐만 아니라 지금 권력기관에 관련된 예산들은 좀 증가시켜 놨거든요. 권력기관 뭐 특활비나 이런 거 대통령 말씀- 비서실, 예. 경호처, 법무부 뭐 이런 권력기관들 예산들은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네. 좀 권력기관에 관련된 예산들은 좀 줄이려고. 과거에 보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고위공직자들은 예산을 감액을 하거나 네. 또 돌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위직은 똑같이 봉급이 네. 늘어났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은 엄청나게 잘못된 예산 네.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수펑크 이거를 지방 교부세, 그러니까 지방에 주는 이제 돈을 줄여서 해결한다, 막는다 이렇게 되면 교육세를 줄이는 거죠. 교육세를 예, 예. 줄이고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실제로 것이고. 민생 관련된 예산들도 예.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이번 예결위에서 민생 관련 예산들을 좀 확대하고 네. 또 특히 지방 교부세, 교육세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저희를 철저하게 좀 검증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결이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명태균 이 사안과 김문건 이 사안 관심을 쏟고 있는데 예산도 하나하나 따져봐야겠군요. 예, 그렇게 해야 그래서 됩니다. 예, 예. 예결 특위 위원들이 정말 애를 써야 된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무조건 이거를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조금 여당 내에서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너무 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잘 짜여진 예산이니까 뭐 손대지 마라
뭐 여당에서는요? 이렇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야, 이거는 예결특위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좀 되겠네요. 논란이 됩니다. 싸우셔야겠네요. 저희들은 또 벌써 민주당에서는. 우리 민주당 예결위는 벌써 여러 번 자주 모여서 네.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음. 예산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논의가 끝났고 네. 민생 예산은 살리고 음. 지방세 교부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려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들이 네. 예결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안 그러면은 이게 법정 시한에 맞춰서 처리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당장 드는데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한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예산안이 명절 때 선물 주듯이 제때 맞추는 해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번에도 그 시한을 12월 2일인데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본회의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네. 정말로 연말이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산타의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맞는 그런 예산을 선물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시한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중요해 중요합니다.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도 자료도 네. 했지만은 이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예결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예, 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짜야 된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부자 감세 이 문제, 예, 예.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있는 제일 것 큰 같은데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전혀 변화 몇년 동안 없어. 계속해서. 좀 더 확대하고 상속세라든지 좀 더 네.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산 문제가 제대로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조가 감세 실제로 작년에 56조, 올해도 29.7조 네. 세수 결손을 예측을 해놨던데 이것이 다 부자 감세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산 문제가 쉽사리 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한덕수 총리가 와서 시정연설 뭐 대독을 하고 갔는데 예산안 이런 예산을 짜와서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너무 문제가 많다. 그리고 한두 군데 뜯어 볼 때가 많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예산이와 불리는 이른바 예, 예. 그 예산도 뭐 1조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국제 감사하면서 보니까 대통령실의 외유 이 경비가 예비비가 작년에 전 뭡니까 네.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네. 2배가 늘었어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들을 계속해서 마구마구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뭐 김건희 예산뿐만 아니라 윤석열 예산도 저희들이 눈여겨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순방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그거 이거 국민들부터 이해를 못 가는 곳마다 하겠는데. 외교 참사를 계속 불러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국감 때도 국정감사 지적했지만 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해서 좀 그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지도 걱정이 되고 지방 자치 또 교육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더 이제 집중하는 R&D 예산도 지난해 깎았다가 다시 너무 복귀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대로 또 다 복구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작년에 너무 많이 깎았어. 네. 약간 복귀했는데도 2022년대 수준에 비하면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세금 돌려막기 하고 동일합니다. 예산 문제 좀 예결 특위에 계시니까 이거 하나 꼼꼼하게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제대로 잘 봐서 네. 민생 예산도 살리고 지방 교부세라든지 교육세 제대로 좀 살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이었죠. 납북자 가족단체와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이제 보내려다가 저희도 오마이 TV가 그 현장에 또 예, 카메라 예. 갔어서 현장을 좀 봤었는데 혹시라도 충돌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행사 취소했어요. 예. 다행히 뭐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서 너무 다행스럽긴 한데 의원님이 당시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지? 저는 한반도 수호
대북 전단 대응 TF 팀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접경 지역에 있는 김포에 있는 김주영 의원님 그리고 파주에 있는 박정 의원님, 윤우덕 의원님 저하고 가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고 실제로 출동을 했는데 가보니까 경기도에서도 특사경을 70명이나 보냈습니다. 경찰도. 그래서 이제는 저 대북 전단을 살포 특히 주민들이 왜냐하면 제가 2020년 6월 경기도 평화부지사 당시에 이재명 지사께서 전단 살포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사회안전법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위험 지역을 선포해서 전단 살포를 방지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실제로 전단 살포가 한 1년 반 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김포, 연천, 파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께서 위험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11개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특사경이 가서 전단 살포를 미리 막는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거기 실제로 막고 경찰도 있으니까. 왔고. 그런데 파주시장은 직접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대북 학생기가 없어졌습니다. 간단한 일 같지만은 제가 그때 김포 월곶이나 현지 주민들을 만나러 가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적경지대라고 고맙다. 지금 평생 이 학생기에 시달려 갖고 스트레스 받고 노려주는데 소리가 없어지니까 천국에 온 것 같다. 이 학생기만 방송 안 되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그랬었어요. 최근에도 파주 지역의 주민이 우리 국회에 와서 무릎 꿇고 강화도에서, 제발 좀 오시고. 그만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그 사실입니다. 실제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또 경제적인 활동도 예를 들면 대북 전단이 살포되면요, 대북 저 민통성인 안에 많은 분들이 우리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사 활동도 중단됩니다. 멈춰지잖아요. 실제로 경제 활동 그뿐만 아니라 대북 접경 지역에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되면 관광도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을 직접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재산상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 대북 전단 살포는 막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지 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파주시장하고 저희들이 해서 우리가 가서 몸으로 막자 해서 갔는데 몸으로 막자. 너무나 많은 언론이 왔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은 직접 와서 그 대북 전단 살포를 지시하려고 오다를 내려고 왔는데 들어놨지만 실제로 전단 살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버스 말지만 농민들이 트랙터를 한 20대를 몰고 앞에 시위도 하고 통일대교도 지나갔습니다. 그런 접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위협을 받고 이게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정부에서 막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틱포톡이라고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내니까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낸 거거든요. 실제로 횟수로 따지면 우리가 더 많이 보냈는데 북한은 더 적게 보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요? 우리는 오물풍선 뭐 보내 떴다 이 얘기만 알람으로 받으니까 문자를 받으니까 대북 이렇게 많이 전단을 보내나? 살포하면 그에 대응해서 오물풍선이 날아왔어요. 정확하게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북 전단 보낼 때 이거를 대북 전단 보냈습니다라고 알림이 안 오니까 그렇죠.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군요.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쪽에서 보내면 저쪽에서 대응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한반도를 어떻게 보면 하약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국회에 와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라면 우리 국민들을 먼저 이제 보호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그걸 신경 쓰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의 대책이나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뭐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통일부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방조하는 그런 정책들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있는데 그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정보원에서도 국정원에서도 지원하는 행사인데 네. 그 북한의 인권을 뭐 고조하고 북한 동포를 살리자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음. 해마다 있었는데 그 행사에 보면은 대북 전단 시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부 통일부 예산을 받아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부가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대북 전단 살포 예. 열심히 해라 하는 그런 어,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한 것입니다. 충격적인데요. 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정부가 묵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의 자유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예. 뭐 헌재 판단, 그러니까 예, 예.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그 판단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의 판단을 근데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23년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뭐냐면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 하는 말 실제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처벌 조항이 음. 전단 살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과잉이다. 아. 그래서 이것은 표현의 과잉 금지 원칙에 의해서 네.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라고 표현했지. 실제로는 그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그 처벌에 대한 조항이 너무 과도해서 네. 이것은 좀 아. 적법하지 않다고 했고 실제로 그 헌법 그 위헌 판결 조문에 보면 경찰들이 사전 신고를 받고 네. 또 전단 살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라고 실제로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현의 자유 위배돼서 대북 전단 그렇게 다 알고 살포된다고 있는데, 예.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어. 실제로는 그 정확하게 하면은 강제 처벌 조항이 너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 금지 원칙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직무법에 의해서 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이 신고하도록 하고 또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되는 또 헌법 위헌 판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과 위해가 될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37조 2항인데 이 네. 항에 의해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정말로 금지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피해가 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걸 막아야 되고 지금 실제로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건 안 된다. 또 경기도도 거기 뭐 요소요소 지키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다행히 경기도에서 위험 지역을 11개 지역 위험 지역을 선포했고 강화군도 위험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빼고 경기도 지역은 전단 살포를 할 수 없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단이 살포되고 시도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단이 살포될 때 그거를 현장에서 딱 막는 경우도 있지만 못 막는 거 뭐 심야에 못 막는 경우가 전단을 많죠. 보내거나 예, 이런 게 예. 좀 많다는 거죠. 예, 예. 그럼 또 이제 오물풍선이 또 올라오고. 예, 제가 그때 경기도 평화부지사 할 때 네. 그 대북 분선단장을 구속시키러 가서요. 대북 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장을 걷는데 예. 빠져나가고 없어서 거기에 있던 뭡니까 가스통 6개를 저희들이 어이구. 영치했습니다. 네. 대북 전단 살포에 왜냐하면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고 시도하거나 수단을 갖고 있거나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위험 지역 선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자체에서 정말로 제대로 예. 감시한다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 저희 지금 사진을 좀 보니까 예, 그 당시에 2020년이네요. 2020년 6월 17일입니다. 예. 위험 6월에. 지역을 선포해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자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구속하려고 간 상황입니다. 예. 야, 이런데 그래서 정말 그 준비하고 있던 그 현장에 가서 가스 이것도 좀 발견하고 가져왔습니다. 예. 실제로 그 2020년 6월 17일 이후로 네. 위헌 판결 전까지 실제로는 대북 전단이 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북 전단 방지법이 국회에서 네. 통과되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다가 그 위헌 판결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대북 전단 살포가 진행되고 아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걸 이제 헌재 판결 그 얘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게 이번 정부. 아까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원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정부- 대북 전단 예. 살포를 하는 친구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뭐 북한 인권센터 강철현, 예, 북한 자유방송 김성민, 음, 또 세이브 NK 이런 세 분이 그 3인방인데 네. 실제로 박성 이분들은 실제로 북한 인권 증진 협의회 위원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예, 또 많은 전단 살포를 실제로 실행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통일부에서 도와주고 있고 실제로 국가 포상도 받았습니다. 대통령상도 받고 그래요. 받은 분들입니다. 그 대북 전단 살포 잘했다고 상 준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한다 아하, 그런 표현을 이제 국정감사에서 했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 이게 이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정부는 보면서 예, 예.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뭐 상도 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른바 근데 화이트리스트에 실제로는 올라 있는 그렇게 것처럼 대북 전단 살포를 방조하고 도와줬다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방증이 된 그런 것들을 저희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또 이제 파주에 이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집회할 거다 집회 신고를 하면서 언제든지 날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준비를 하고 납북자 있습니다. 가족단체도 그렇고 예, 예, 여기저기서 예, 예. 이거는 앞으로 좀 계속 또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계속 시도를 할 시도는 것입니다. 할 거다.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 평화부지사 있을 때 박상학이라는 자유북한 연합 그분이 계속 전단 살포를 하는데 또 그 박상학의 동생 박정호라는 사람이 큰쌤이라고 쌀을 보내는 친구 있습니다. 계속 쌀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전단 살포가 북한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풍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람. 전혀 네. 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면서 눈에 많이 보이죠. 국회도 가고 대통령실도 가고 오면서 보는데 저희들이 보내는 것은 실제로 거의 아하. 전파되지 않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저희들이 쌀을 보내봤습니다. 네. 해류를 따라서 아하. 박상학 그 큰쌤 보내는데 예. 가는데 되돌아왔어요. 며칠 뒤에. 북한에 절대로 전달. 그래서 그게 어디로 모이냐면 예. 강화도 성모도로 쌀을 보내면 거기로 와요? 그걸로 다 모입니다. 그 해양 오염을 시키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농담삼아 강화도 계시는 분들은 네. 살림살이 힘들면 쌀 받으러 성모도로 가서 좀 주워 가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소용이 없는 예. 일들을 제가 볼 때는 이 북한 전단 살포하는 분들이 예. 여러 명 있는데 이분들은 생계 수단으로 전단 살포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있습니다. 의심을 국정감사에서 봤지만 박상학 대표에게 네. 물었죠. 20년 동안 수천만 장 뿌렸는데 예산이 네. 어디서 났느냐? 아, 영업 비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 그 전단만 살포하고 2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 말은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 직업이 밝히다 없이. 보면 예. 그것도 근데 실제로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전단 살포 만드는데 비용이 한 12만 원 들어가는데 150만 원씩 보상을 받거든요. 하나 뿌리 10개 뿌리면 150 곱하기 1,500이에요. 그러면? 1,500을 받는 거죠. 그것이 누가 준다고요? 그 돈을? 그건 저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NED라고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는 미국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좀 적극적으로 북한의 이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인권 개선을 그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우리 곳인데. 전단 살포 행위자들에게 좀 지원을 하는. 어.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 안 된 거예요. 뭐 CIA 예산일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없는 일이고 어.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보수 단체 그리고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수 기독교 그래서 단체. 제가 그때 부지사 할 때는 예. 한 개당 전단 하나당 300만 원 받는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확증된 것은 한 15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뿌리면 수입이 상당하죠. 3천만 원. 그러니까 원가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으나만 예, 예, 원가를 예. 제외하고도 많은 돈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대북 전단 살포가 예. 탈북자들의 생계 수단으로 되어 왔다라는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 진짜로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대북 전단이 살포되지 않도록 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학 대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때 이 관련해서 좀 질문 좀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네. 뭐 질문을 했죠. 음. 그 뭐 제가 경기도 평화부지사 할 때 당신들 구속하려고 다녔는데 아느냐 이거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면 됐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네. 전단 살포를 수천만 장 했는데 이거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질의하니까 영업 비밀에서 알려줄 수 없다. 네. 그래서 뭐 저하고 큰 소리로 언성으로 음. 뭐 싸움도 하고 뭐 네. 그렇게 설전을 했습니다. 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예. 결국 확인은 안 시켜준 그런 확인은 할 수가 부분이지만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추정을 좀 할 수가 있다. 야, 근데 이렇게 접경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이 사안을 한쪽에서 어떻게 보면 뭐 돈벌이로 좀 사용하는 게 악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예. 의심이 많이 듭니다. 예. 그게 지금은 의혹 수준이지만 그게 정말 확인이 된다면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예, 일이죠. 예, 예, 예. 예. 그 실제로 이게 어물풍선이 날아오고 이러면서 우리 네. 저희들이 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음. 한반도 이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단초들을 저희들이 제거해야지 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음. 이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됩니다. 네. 아니 그 길이 예.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 예고한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 문제도 좀 기자들이 질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질문을 좀 해서 좀 제대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제한 기자회견이라고 뭐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하던데 그럼 질문할 수 무제한. 있겠습니다. 예. 할 수 있을까? 그 기자분들께서 좀 그동안 보면은 그 대변인이 이게 지목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목을 하는데 기자들 자리도 그렇고 좀 이른바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주요 매체가 아닌 기자들은 좀 뒤로 이제 빠져 있거든요. 질문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무제한 기자회견을 하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거기 있는 기자들 다 질문 기회를 또 주면 어떻겠는가. 그럼 우리 오마이뉴스 기자도 질의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다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박 기자님 모르겠어요. 좀 현장에 가셔서 제가 질문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꼭 좀 질문해 주십시오. 대부전단분들 좀 질문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있을지 좀 모르겠고 지금 북한의 무인기 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사실 확인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NCND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 예. 이런 정부 입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거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볼 때 네. 우리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국방부에서 확증을 이것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네. 보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NC 똑같이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서 우리가 NCN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되뇌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하고 북한은 NCND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냈다 안 보냈다. 그래서 그럼요. 이것이 북한군의 파병 문제도 네.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주당에서도 결의문을 내고 파병은 안 된다, 살상 무기는 안 된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와서 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 맞지만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네.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국정원에서 가진 정보를 가지고 파병이 되었다. 그리고 1만 명이 그러니까요. 어떤 지역에 갔다. 이동 경로도 그렇게 막 보여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파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정보가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에 맞게 좀 대응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섣불리 판단을 잘못한다면 우리가 그 위기에 휘말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무인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병됐다 이거는 미국과 뭐 나토가 먼저 확인해 주기 전에 우리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예, 근데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발 젤렌스키 발
정보를 이제 국정원에서 계속 이제 확정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 위성 사진도 공개를 그렇죠. 하고 예. 그걸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이 안보 상황을 또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봅니다. 특히 어. 최근에 국정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네. 명태균 게이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데 거기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위험성은 또 이제 한반도에서 더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윤 대통령이 이런 안보 문제를 계속해서 꺼내면서 아마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꺼내면서 우리가 뭐 단결하고 통합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나 부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계속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논리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그렇게- 우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북한이 파병을 했고 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에 대응해서 뭐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한반도로 확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3차 대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군사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런 잘못된 정책은 네. 재고돼야 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뭐 어떻게 보면 첫걸음, 그 제일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대북 전단 살포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보니까 대북 전단 이 살포를 하지 못하게 조례나 법을 제정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또 관련된 법안을 또 발의하셨죠? 예, 제가 대북 전단 살포 방지법 실제로 그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네. 2kg 이상 되는 물체를 공중에 띄우면 위법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국감에서 지적을 해서 행안부에서 통일부에 이것은 위법이다. 전단 살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통일부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그 위법이다. 전단 살포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통일부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있나니까 전달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하는 일들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 문제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하약과가 있는데 그 하약과 중에 하나가 제일 유력한 데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태하고 있는 많은 입장들은 중단돼야 되고 네. 재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북 전단 금지법 이게 발의하면서 발의를 하면서 네. 왜냐하면 한 5개 법안에 발의됐는데 저는 헌법 37조 2항뿐만 아니라 경찰들이 전단 살포하려는 자들은 사전에 신고하고 또 그 신고를 덕한 후에 네. 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그 사전 법안에 예. 신고하고 예. 또 또 경찰이 그 전단 살포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아마 언제 통과가 될까요? 이거는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네. 뭐 난간이 좀 있습니다만 왜냐면 어, 외통에서 먼저 통과돼야 되고 네. 국회에서 이제 통과돼야 되는데 외통위원장이 지금 김석기 김석기 의원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예. 근데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위기적 상황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과돼야 된다. 그래요. 이 중요한 문제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11월이 이제 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긴장, 국면, 또 전쟁의 위험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로 국면 전환을 하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가 이런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문제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예.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또 이걸 계속 증폭을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이거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위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1월
위기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을 사냥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뭐 15일 연속해서 계속 법정에서 판정이 날 것인데 네. 저는 법리적으로도 그 말이 안 되는 것으로 기소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무죄로 판명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죄로 나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15일에 있는 이제 선거법 위반 이 사항, 그러니까 기억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 인지의 문제로 인재 문제. 인지의 문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문제가 법적으로 선거법적으로 문제되는지는 아마 네. 사상 초유의 그런 음. 판단일 겁니다. 그 많이 또 이게 경기도에 계셨을 때도 그렇고, 예, 예, 잘 알고 그 있습니다. 외부 이제 기관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뭐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한다고 해도 그걸 계속 잘 기억을 하고 뭐 같이 어디에 갔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꼭 기억을 하고 이 사람은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부시사를 했던 입장에서.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다. 그 네.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의성이 결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늘 가까이서 같이 행정을 하고 뭐 지금도 네. 가까이서 계시지만은 이것은 증인들의 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뭐 진술하라. 이것도 위증교사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위증교사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25일에. 저는 이 야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또 이재명을 사냥하기 위해서 네. 몰아붙이는 검찰의 불법적인 행위라고 음.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네. 법정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열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도록. 국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무죄 판결 촉구 서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예. 50만이 넘었더라고요. 아까 50만이 보니까. 넘었습니다. 예. 예. 저희들 처음 할 때 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에 탄력을 받아서 음. 늘어나고 있고 지금 각 지역별로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서명 운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권 뭐 보수 쪽에선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원이 150만 명이라고 하면서 100만도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당원도 다 못 모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예,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권리 당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액션을 취하기에는 네. 모두가 좀 더디고 음. 좀 힘든 그런 적극적인 선도적인 어떤 권리 네.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은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이 또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불씨가 당겨지면은 네. 엄청난 확산력을 가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링크를 보여주고 저희 방송에서 그러면은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이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아마 지금 이렇게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링크나 아니면 이걸 탄원을 한다라고 알려지게 되면 이게 11일까지거든요. 예, 10일까지. 11일까지인데 지금 6일, 그러니까 6, 7, 8, 9, 10, 11일 뭐 이렇게 아직 6일이나 남았습니다. 예, 예. 그 안에 뭐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거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고 이거 하는구나 주변에도 알리고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하실 것 같다. 예, 예. 그러니까 보수에서 얘기하는 뭐 정말 위기라더니 이거 서명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 사실을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사실 잘못 판단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사냥을 했고 그 결과로 지금 재판까지 끌고 와가지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 검찰은 또 구형도 최대치로 구형을 해가지고 예. 어떻게든 이 검찰의 입장에서 이거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인지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거 사람 말도 안 인지뿐만 된다. 아니라 기억의 문제를 기억의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뭐 허위 사실 공표죄다 뭐 엮는 것이 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요.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이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올바른 판단을 할 겁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하였듯이 네. 지금 여러 건이 남아 있는데 뭐 건바이 건당 봐도 재판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옳은 올바른 판단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검찰을 향해서 이 연어회 술 파티, 허위 진술 세미나 이런 것들 그리고
검찰청 출입 기록도 이제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네. 의원님들이 검독에 계시는데 이것도 물론 이거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이 사안이지만은 이게 또 연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안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내가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이거를 끌어낸 그 사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전임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입니다. 아, 제가 맞네요. 바로 맞네요. 이화영 부지사 다음으로 제가 맡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음. 그 이화영 부지사 그 최근에 그게 쌍방울에서 뭐야 저 이거 그 나왔습니다. 카드가 나오죠. 네. 49,000원. 예. 네, 맞습니다. 그게 5만 내역서가 2천 원짜리 나왔어요. 연합파인데 예. 5만 원 내고 주차비 1,000원 깎아서 49,000원이라 정확한 그것이 나오는데 그날 바로 검사가 김성태하고 같이 파티한 날입니다. 아, 그 날짜가 지난해 5월 29일. 네, 정확하게 그날 딱 그렇습니다. 맞다. 예.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얼마나 조작된 대북 송금 문제는 정말 조작된 일입니다. 제가 있을 때 대북 그 자꾸 그 스마트 농업, 네. 스마트 농법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있을 때 유엔으로부터 제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 유엔 스마트 농법 해도 좋다. 네. 그 예산이 36만 8천 불이었는데 네. 그것이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이 4억 한 3천만 원 정도. 그것을 이제 북한에 스마트 농업을 해라고 허가를 받았는데 무슨 몇백만 불의 스마트 농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 말이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쪽에서 그렇게 하려면은요 엄청난 제재가 있습니다. 그 제재를 뚫지 못하고는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또 그 뒤에 저도 이 법정에 몇 번 갔습니다. 이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몇 번 갔는데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소설을 쓰려면 좀 재밌게 써라 이런 소설 엉터리. 쓰려면 재밌겠어요. 그 제가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왜냐하면 그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성태가 법정에서 70만 달러. 70만 달러를 줬다. 예. 이 호남이를 어디 줬나? 필리핀에 줬다. 근데 그 필리핀 대회를 제가 관련된 자료를 통일부로부터 출장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네. 리호남은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최근에 국정 그 보고서를 적은 서기관들을 네. 국정감사에서 불러서 정원대에 세워서 이 사실이 맞느냐? 맞다. 허위 사실이 없다는 걸 확정해. 결국은 리호남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만 봐도 이 네. 대북 송금 이 기소가 완전히 이제 뭐 근거를 상실한 그런 기소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만큼 지금 검찰의 주장 또 재판 진행 과정 이걸 보면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안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또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한 거 보면 1심 판결 검찰의 주장을 다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선고를 했단 말이죠. 네, 예. 이 부분이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하고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하지만 이제 뭐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결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기소된 것들 보면 저번에 끝난 것도 다시 위증교사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좀 하고 있고 그냥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여야 네. 자기들이 살아남겠다는 그런 절박한 아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이재명 대표랑도 이제 소통하고 계실 텐데 예, 예. 이재명 대표님 좀 어떤 좀 어, 분위기인지 신경이 좀 어떠신지 좀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 뭐 심리적으로 네. 뭐 위축될 수도 있지만 아주 음. 덤덤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믿기 때문에 네. 덤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함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다지 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덤덤합니다. 네, 예. 장애 집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그 내용도 그렇지만 앉아서 집회 함께하는 그 모습 자체 보면 뭐 표정도 밝으시고 예. 네 정말 이
정치 이제 지도자, 그러니까 야당의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국민들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에 쏠리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이제 걸맞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계속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네. 더 담대한 모습으로 이제 국민들 옆에 나타날 것입니다. 네. 걱정하셔도 됩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주변 동료 의원들, 뭐 선배 의원들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눌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때요? 제가 검찰독재위원회인데 거의 하루에 한 번, 두 번 회의를 매일 하고 벌써 기자회견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음, 저는 뭐 한 명도 빠짐없다라는 표현은 좀 강하지만 대다수 메조리티 민주당 의원들은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국민들이 바라보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냥을 네. 멈춰야 되고 또 무죄로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일한, 예. 일사불란하다고 해도 강언은 아닙니다. 일사불란하다. 예. 그러니까 이 11월 위기설 이건 언론이 계속 어떻게 보면 띄우게 하는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그럼 뭐 전혀 내부에서는 전혀 위기감 뭐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위기가 위기설 없는, 뭐 예, 이거는 예, 예. 언론이 하는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또 친윤계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위기 상황이 네. 중첩될수록 말도 안 되는 구호에 지나치지 않는 변명에 지나치지 않는 말들은 계속해서 양산될 것입니다. 별 중요한 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발언이 아니다. 예,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윤석열 지지율 하락 원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고 여론조사 보면은 한국갤럽 보니까 부정평가 이유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더라고요. 예, 예, 예. 다 이렇게 여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친윤 쪽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효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봤자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이재강 의원과 함께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요. 바쁘시겠습니다. 바쁘게 뛰셔야겠습니다. 지금 대북전단 문제도 그렇고 또 예산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예, 이재명 대표 예, 이 예. 재판 사안도 그렇고 검찰에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바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뭐 의정 활동에 있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뭐 후원도 많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예,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후원도 많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그 의원실 마다 듣고 있어요. 예, 예. 후원이 많이 필요하고 후원이 있어야 또 자동차의 연료가 기름을 넣어야 달리듯이 맞습니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링크도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예. 대자보 띄워드렸는데 이재강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국민의 든든한 미래가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사진 잘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의정부시 국회의원 이재강 이렇게 후원 계좌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할 때 전에 세액공제가 되니까 이건 돌려받는 거거든요. 예, 우리 돌려받습니다. 국민들이. 예, 예, 예. 그래서 이재강 의원 열심히 일해달라,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응원하실 분들은 이렇게 이 연말정산 세액 공제가 되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0만 원까지 이 액수를 활용해 가지고 후원해 주시면 또 열심히 뛰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는 모습 저희가 기대를 해갔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 오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늘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를 말하고 다닙니다. 카메라 예.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제 예, 시청자분들과 또 예. 시청을 마실 수 더 있습니다. 큰 정치, 더 큰 평화를 매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선봉이 되어서
다시는 한반도에 어떤 위기가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지금 의정부 지역은 정말로 군사 도시로서 70년간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의정부의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전성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항상 호흡하고 또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재강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